무심코 따라하던 운동이 사실은 당신의 무릎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릎 통증, 염증, 그리고 장기적인 손상을 유발하면서 무릎 관절 교체, 수술로 이어지는 길을 앞당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여전히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 위험성은 훨씬 더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무릎은 젊었을 때와 달라집니다. 연골은 점차 닳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따라하는 일반적인 운동이 실제로는 무릎 연골을 빠르게 마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릎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1. 깊은 스쿼트, 무릎 수술로 가는 지름길. 깊은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가장 해로운 운동 중 하나입니다. 엉덩이를 바닥 가까이 내릴 때 무릎은 자연스러운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구부러지며 연골과 인대가 극심한 압력을 받습니다. 젊었을 땐 버틸 수 있었던 이런 압력이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얇아지고 유연성이 줄어들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무릎 사이의 완충제가 점점 닳게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마주치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지 운동 후에 약간의 뻐근함, 의자에서 일어날 때의 뻣뻣함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증상들이 누적되면서 연골은 금이 가고 주변 조직은 염증으로 붓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딱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오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골은 나이가 들수록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통증, 염증, 관절염의 위험까지 동반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을 단순히 노화로 착각하고 참아내지만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분명한 경고입니다. 2. 딱딱한 지면에서의 달리기, 관절의 침묵 속 살인자. 달리기는 오랫동안 건강에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여겨졌지만 노년기에는 무릎의 가장 치명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도로나 아스팔트처럼 딱딱한 지면에서 달리는 경우 매 걸음마다 체중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젊었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력 있어 충격을 잘 흡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골은 얇아지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관절로 전달됩니다. 처음엔 아침에 느껴지는 뻣뻣함,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통증, 긴 산책 후에 묵직한 불편감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실제로는 연골 마모의 신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달린다면 연골은 빠르게 닳고 결국 뼈끼리 부딪히는 끔찍한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릎이 뚝 하고 꺾이는 순간 반월상 연골 파열, 인대 손상, 심한 골관절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주사치료, 심지어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손상된 무릎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평범했던 일상이 고통스러운 도전으로 바뀝니다. 아이들과 놀기, 짧은 거리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고 좋아했던 활동들은 하나둘씩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운동이 남아 있습니다. 3. 고강도 점프 운동. 무릎을 조용히 파괴하는 숨겨진 적. 점프 운동은 민첩성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무릎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땅을 박차고 뛰어오른 뒤 다시 착지할 때 엄청난 압력이 무릎 관절을 관통합니다. 젊었을 때는 힘줄, 인대,
연골이 유연하고 강해 이 충격을 잘 견뎠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탄성을 잃고 연골은 얇아지며 충격 회복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점프 한 번 한 번이 이미 약해진 무릎 관절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뻐근함, 약간의 통증 또는 너무 세게 착지했을 때 찌릿한 느낌 정도로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착지 심하다 무릎 연골 안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런 미세 손상이 반복되며 쌓여 결국 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노년기의 연골은 자가 회복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생긴 균열은 점점 커지기만 하고 시간이 지나며 염증, 뻣뻣함, 지속적인 통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번의 잘못된 착지가 모든 걸 바꿉니다. 중심이 살짝 흐트러졌을 뿐인데 강렬한 통증이 무릎을 찌르고 서 있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는 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혹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의 회복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조차도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물리치료로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어려워집니다. 점프 운동 하나로 인해 평생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상은 단지 운동을 못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조차 아프고 계단은 불가능에 가깝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조차 고통스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운동이 또 있습니다. 바로 무릎에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레그 프레스 머신, 연골을 조용히 짓누르는 기계. 레그 프레스는 등을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에 부담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구야말로 노년기의 무릎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기계의 구조상 사용자는 좌식 자세에서 무거운 중량을 다리로 밀어내게 되며 이때 무릎은 상당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그 압력은 배가 되고 반복적인 자극은 연골을 압축하고 윤활액을 짜내며 무릎 사이의 완충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의 뻐근함이나 무릎 안쪽에 약한 통증 정도죠.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무릎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연골은 닳아 없어지고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무릎은 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며 평소 걷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레그 프레스 동작 중 툭 하는 느낌과 함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인대 손상, 슬개골 골절 등이 그 결과입니다. 이처럼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무릎 손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회복은 느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물리치료, 주사, 보조기, 착용 등을 거쳐도 무릎은 예전의 안정성을 되찾지 못합니다. 한 번 손상된 무릎은 평생 동안 불안정하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상은 단순히 운동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 오르기, 자동차 타고 내리기, 짧은 거리 걷기조차도 버거운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구를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운동은 그보다 더 많이 오해받는 운동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무릎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동작입니다. 5. 런지, 인대를 파괴하는 무릎의 적. 런지는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 무릎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몸을 낮춘 다음 다시 일어나는 이 동작은 반복할수록 무릎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앞쪽 무릎은 체중의 대부분을 감당하게 되며 뒤쪽 무릎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구부러지면서 인대와 연골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 내부의 연골은 반복적으로 눌리고 마모되며 주변 조직은 늘어나거나 미세하게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후 약간의 불편함, 타는 듯한 느낌, 관절의 뻣뻣함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호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익숙한 불편함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면 결국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압력이 그 속도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결국 연골이 거의 사라지고 무릎 안에서 뼈끼리 직접 마주치며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 부기,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내려간 런지, 균형을 잃은 찰나의 순간, 그 순간 무릎에서 퍽 하는 느낌이 들고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옵니다. 무언가 내부에서 움직인 듯한 불쾌한 감각. 그건 반월상 연골 파열, 인대 손상 또는 슬개골의 위치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평범했던 일상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서 있는 것조차 아프고 걷는 것은 전투처럼 느껴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조차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릎 통증의 원인이 런지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손상은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가 약해서 아픈 거겠지 라며 런지를 계속하며 통증을 참습니다. 다른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운동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둘 중 어떤 선택이든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활동성이 줄고 독립적인 삶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소개할 마지막 운동은 운동이라기보다 일상적인 습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6.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 오르기. 노화된 무릎에 숨겨진 위협. 계단을 오르는 동작은 너무 일상적인 움직임이라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무릎에게는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은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은 체중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등에 짐을 지고 있다면 그 압력은 더욱 가중됩니다. 관절은 반복적으로 눌리며 연골은 점점 마모되고 인대는 늘어지며 작은 손상이 누적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 계단을 오른 뒤에 무릎 뻐근함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계단 오르기는 무릎 연골을 압박하고 윤활액을 줄이며 충격 흡수 기능을 점점 약화시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계단, 평범한 한 걸음. 하지만 그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고 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 인대 염좌, 슬개골 불안정 증후군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단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넘기 힘든 장벽으로 바뀝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의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내려가는 동작은 무릎에 훨씬 더 많은 충격을 가하며 관절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무릎이 갑자기 꺾이거나 힘을 잃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년층은 계단을 피하게 됩니다. 계단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공포가 밀려오고 손잡이를 꼭 붙들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이는 단지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위축으로도 이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활동성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그 노력 자체가 무릎을 망가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참고 무리하게 움직이고 신호를 무시하는 그 모든 행동이 결국 후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릎을 지키며 운동하는 방법, 통증 없이 강해지는 지혜. 위험한 운동을 피한다고 해서 강인함이나 유연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똑똑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노화된 무릎은 이미 수십 년간 우리 몸을 지탱해왔고 이제는 그 무릎을 보호해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운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년 동안 자유롭게 걷고 움직이며 삶을 즐길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저강도 운동이 결코 비효율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설계된 저강도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은 무릎에 전혀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강화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내 자전거나 일리프티컬 머신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육을 안정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잔디밭이나 트랙 위를 걷는 것은 시멘트 도로나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것보다 무릎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다만 가벼운 중량과 높은 반복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벅지 근육,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의 하중이 분산되어 관절이 받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과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경직되고 이로 인해 무릎 관절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과 같은 운동은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며 전반적인 움직임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균형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기, 균형볼을 활용한 간단한 동작 등을 통해 균형 능력을 기르면 낙상의 위험이 줄고 무릎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만하라는 신호입니다. 통증을 참고 운동하면 강해진다는 오래된 믿음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은 부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운동 중에 날카로운 통증, 운동 후에 지속적인 부기, 움직일 때마다 뻣뻣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고, 계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는 능력, 아이들과 함께 뛰놀 수 있고, 친구들과 산책하며 대화할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바로 삶의 질입니다. 무릎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기초이자 기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대하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무릎은 소중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멈추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걷기 위해